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실화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 실화입니다. 저는 88군번이었고요. 철원에서 하사 제대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상병되어서 겪은 이야기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사건 당일 제가 철책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계단에서 막 뛰어내려오는 군홧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군대에서 막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만 가지 소리가 다 들려요. 자칫 다른 소리지만 오인할 수 있을 만한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분명히 그날 제가 들은 거는 군홧발 소리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계단에서 막 발소리가 들리길래 초소 안에서 암구호를 외쳤어요. 그걸 외쳤는데 대답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철원 있잖아요. 거기 통로 빼곤 다 지뢰밭이에요. 그래서 철망이 막 쳐져 있거든요. 지뢰 매설 지역으로 들어가면 사고 나니까. 그리고 그 지뢰밭은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갈대 같은 거, 풀들이 엄청나게 무성히 자라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군홧발 소리는 들었는데 나도 그렇고 같이 근무하던 일병도 그렇고요. 그러자 이제 일병이 저한테 어떻게 하죠? 하고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거 지금 뭔가 진지했거든요. 저는 그 상황이. 그래서 야, 일단 비상 걸어라 하고 비상을 걸라고 했어요. 근데 근무 중에 비상이 걸리면 전원 투입이에요. 그래서 3교대로 자면서 이렇게 보초를 서기 때문에 비상 걸면 이제 애들 다 전부 기상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허위보고였다. 허위보고일 경우에는 저랑 이제 같이 근무 서던 친구는 7일간 영창을 갔다 오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일병한테 그 M16 총이 있어요. 그 안전장치 풀고 야, 너 저기 벙커 쪽 겨냥하고 있어라 하고 명령을 하고 저는 수류탄을 들고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위치가 저희 아군 쪽이라서 크레모아 같은 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있는 초소 한 10m 전쯤으로 벙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그 계단 발자국 소리가 그 앞까지 해서 소리가 들린 거거든요. 그때 시간이 새벽 4시쯤으로 기억하는데 저 홀로 생각을 했죠. 그때 이게 내가 생각하는 뭔가 적군이 맞다면 이놈이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죽이려면 벌써 죽였다. 이거 좀 긴장하고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상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전원 투입이 이루어지고 포위된 채 해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왜냐면 해 뜨고 나서 그 실체를 뭔가 확인할 텐데 이거 잘하면은 훈장 받고 헬기 타고 가는 거고 아니면 진짜 7일간 영창 가서 조뱅이 까는 거다. 이렇게 막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또 한편으로는 야, 나 장가도 못 갔는데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포위된 채로 새벽 4시쯤이었잖아요. 서서 이제 해가 뜨고 있었고 해가 완전히 이제 뜰 무렵에 전원 투입된 그 인원들이 거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허위 보고하면 뭐라 그랬죠? 영창 유치장 간다 그랬죠? 근데 이게 분명히 잘못 들은 소리가 아닌데 좆됐다, 아무도 없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유치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이 그러더라고요. 대대장 왈 옛날부터 이곳 초소에서 이런 일 빈번하게 있었대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벙커를 안 쓰는 건데 유독 그 벙커에서 사람들 자살하는 일이 엄청 많았대요. 정말 많이 자살을 했대요, 거기서 애들이.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원래 보통 전방에서 자살 사건 나고 그러면은 그 초소라든지 아니면 자살 사건 났던 거 막 주먹만한 돌들 막 메워버리거든요. 그 안에 못 들어가게 초소를 가득 메운단 말이에요. 저도 그냥 들은 바니까 모르겠지만 그 벙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돌 같은 거 채워놓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엄청 오싹하고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그런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때는 바야흐로 2008년도예요. 2008년에 헌병 병과 교육 받을 때고, 그때 제가 성남에서 탄약고 근무 설 때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고, 지금 말씀드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이 일을 겪은 당사자는 사실 같이 근무를 썼던 동기가 겪은 일인데, 그날 제 전 근무자였던 동기가 저랑 이제 맞교대예요. 맞교대. 이제 저는 이제 맞교대를 하려고 당직실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 시간이 돼서 출발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급하게 무전이 오는 거예요. 슉슉슉 하면서. 제 탄약고 근무는 2인 1조로 들어가는데, 무전을 친 사람은 제 동기가 아니라 제 같이 근무를 서던 조교가 무전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무전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탄약고 근무 중에 제 동기가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이 막 혼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그 초소를 이탈해가지고 앞에 있는 나무 쪽으로 막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쫓아가면서 야, 너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면서 물었는데, 얘가 대답은 안 하고 자꾸 혼자 알 수 없는 말로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그러더래요. 솔직히 한밤중에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같이 근무 서던 애가 말도 안 통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어버버버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조교가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뺨따구로 올린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너무 놀란 마음에. 그래서 뺨 한 대 올리고 이제 멱살 끌고 초소로 들어왔는데, 그 동기를 초소로 끌고 온 조교가 동기 얼굴 다시 본 순간 진짜 말 그대로 개 쫀 거예요, 완전. 너무 쫄아가지고 그 순간에 이제 무전을 친 건데, 그 조교가 뭘 봤냐면은 초소로 끌고 온 동기가 갑자기 자기를 보면서 입꼬리를 이렇게 씩 올리더래요. 여러분들 영화 기담 봤죠? 얘가 그 조교를 올려다보면서 입꼬리를 쫙 올리면서 막 이러더니 갑자기 눈깔 뒤집고 그대로 대가리 받고 쓰러지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그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조교가 무전을 친 거예요. 살려달라고. 좀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 빨리 와달라는 무전을 저도 들었고, 저랑 같이 근무를 나가야 되는 조교도 들었고요. 당직실에 있던 당직 사관도 같이 들었어요. 그 무전을 동시에 3명이서. 그래서 듣자마자 아이고 뭔 일이 났구나 하고 다 같이 이제 탄약고 초소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거기 탄약고 초소에 도착을 했을 때 제 동기가 바닥에서 입에 막 개거품을 물고 진짜 너무 거품이 많이 나서 막 이렇게 입 주변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작하듯 막 몸을 바들바들 막 이렇게 떨길래 제가 동기를 들쳐 업었어요. 업고 의무실로 달려가는 와중에 얘가 제 등에서 깼어요. 막 흔들려가지고 깬 건지 모르겠는데, 깨어나더니 자기 괜찮다고 내려달라는 거예요. 야, 미친놈아, 네 입에 그렇게 개거품을 물고 뭐가 괜찮아 이랬더니 아이 괜찮다고 내려달라고 되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길래 얘를 땅에 내려가지고 부축을 해가지고 의무실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밝은 곳으로 도착을 했는데 뭐 동기는 태연해요. 기절했던 사람치고는 좀 태연한데, 보니까는 같이 근무를 섰던 그 조교 있죠. 그 사람이 얼굴 완전 창백해져가지고 다리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다리 떠는 게 보여요. 너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니까. 그래서 야, 저 사람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은데, 근데 일단 그 전 근무자 2명은 의무대에 눕혀놓고 근무는 서야 되니까 저하고 같은 근무조였던 조교는 그 어두운 탄약고 초소로 올라가게 돼요. 다시. 그때 시간이 새벽 2시 좀 넘는 시간이었고, 동기가 12시부터 2시 근무, 저는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였거든요. 아무튼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고 근무를 잘 마치고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 이후에 의무실에 있던 제 동기가 다시 생활관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갖고 야, 너 어제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뭔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물어봤죠. 자초지종을 동기한테 물었는데 처음에는 얘가 머뭇머뭇하더라고요. 아니야 막 이렇게 빼더라고. 근데 개소리 하지 말고 좀 해봐. 니 어제 입에 거품 물고 이거 다 기억나지? 막 그랬더니 사실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근무를 섰던 그 탄약고 초소가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날 근무를 설 때
1층에 동기가 있었고 2층에는 조교가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초소의 특성상 불도 하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은 체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달빛에 의존해서 근무를 선다는 게 정말이거든요. 근데 당시 1층에 있던 그 동기 시선으로 초소 경계벽에, 그 경계벽 너머로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었고 그 나무 옆에 누군가 서가지고 동기를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더래요. 근데 원래 그런 게 무서우면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기가 뭐에 홀린 듯이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몸이 이끄는 대로 막 그 나무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기억이 난대요. 그런데 막 달려가던 중에 어느 중간부터인가 기억이 끊긴 거예요. 얘가. 거기서부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얘가 다시 기억이 돌아온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그 조교한테 잡혀가지고 뺨 맞을 때 있죠. 그때 정신이 돌아왔대요. 그렇게 조교한테 영문도 모르고 자기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끌려왔대요. 그렇게 끌려온 뒤에 동기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조교를 돌아본 순간 아까 전에 그 나무 옆에서 자기를 힐끗힐끗 보던 것 같은 그 사람의 형태 있죠. 그게 조교 등에 엎여가지고 씩 웃으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 순간 필름이 나간 거예요, 얘가. 내 등에 엎여가지고 실려 가다가 내 등 뒤에서 눈 뜬 것부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얘는. 아무튼 저도 제가 직접 귀신을 본 건 아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등골이 오싹한 게 무전이 오는 순간부터 애가 개거품 문 거부터 그 일련의 과정에 다 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람들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군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